C 언어 5강을 맡게 된 해나 유진미라고 합니다. 5강에서는 연산자에 관해서 배워볼 것인데요. 먼저 연산자란 무엇일까요? 연산자란 연산을 수행하는 기호를 의미합니다. C 언어의 연산자란 논리식이나 산술식을 표현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호들을 의미합니다. 대입, 산술, 복합 대입, 증강, 관계, 논리, 조건, 비트 논리, 비트 이동 연산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연산자 종류가 존재합니다. 먼저 3 플러스 5에서는 3과 5는 피연산자를 의미하고 플러스는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연산자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연산자 이퀄, 산술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나머지, 복합 대입 연산자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증감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조건 연산자, 이 모든 것을 오늘 강의에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대입 연산자, equal sign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sign은 변수 부분에서 이미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i equal 3, 이 sign은 i라는 변수 값에 3이라는 값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3과 같다라고 혼돈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과 같은 다양한 산술 연산자를 제공합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기호를 각각 의미하고요. A에 6 플러스 2 값을 대입해주고 6 마이너스 2 값을 대입해주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번 간단한 예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정의를 해주시고요. A의 값에 6을 넣고 대입하고 B의 값에 2를 대입하고 한번 쭉 모든 연산자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연산 결과에 %B U라인 한 다음에 A 플러스 B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쭉 복사를 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마이너스, 곱하기,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해보면 순서대로 더했을 때 8, 뺐을 때 4, 곱셈 12, 나눗셈 3 그리고 나머지는 0으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의 정의는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를 하나로 나타내는 기호를 의미합니다. A의 값에 A와 B 값을 더한 것을 줄여서 쓰면 A 플러스 이퀄 B가 되는데요. A 플러스 B 값을 먼저 수행한 후에 A의 값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자면 한번 복합 덧셈 연산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한번 A를 A 플러스 이퀄 B로 쓴 다음에 이 A의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에 2를 더한 8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다음에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연산자. 증감 대입 연산자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플러스 플러스 A, 그 다음에 A 플러스 플러스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증가를 한 다음에 연산을 하는 것과 먼저 연산을 한 다음에 증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증감 대입 연산자는 P 연산자 값을 1 증가 또는 1을 감소시켜 줍니다. 1 증가. 그러면 한번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num1을 10으로 num2를 10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int a, b도 define을 해주고요. a는 num1 %d u라인 첫 번째 값은 a를, 두 번째 값은 num1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b는 num2를 먼저 쓰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11로 똑같이 나오지만 연산이 먼저 됐을 때와 연산이 나중에 됐을 때의 차이에 따라서 A와 B 값이 11과 10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감 연산자에서 이 순서의 차이를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값은 먼저 num1을 증가시키고 A에 대입을 했다면 두 번째로는 먼저 먼저 B에 num2를 대입한 후에 증가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계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연산자는 관계를 비교하여 참과 거짓으로 결론 짓는 연산자를 뜻합니다. 참일 때는 1으로, 거짓일 때는 0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크다 했을 때 참이라면 1이 나올 것이고 거짓이라면 0이 나올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작을지를 비교하는 관계 연산자이고, 그 다음은 같거나 큰지, 작거나 같은지, 그리고 완전히 동일하게 같은지 또는 같지 않은지 순서대로 나타내는 관계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num1을 10이라고 하고 num2를 5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result라는 변수를 define을 해줄게요. 이 result 값이 result 1이라고 할게요. result 1 num1이 num2보다 클 때를 하고 이 값을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ult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이 5보다 크기 때문에 true인 1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result가 1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크게 and, or, 그 다음에 not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and는 and 표시 두 개를 이어붙여서 사용하고 A와 B 모두 true여야지 결과도 true가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false가 있다면 false가 되게 됩니다. 두 개가 다 false라면 결과 또한 false인 0가 되게 됩니다. or은 둘 중 하나만 true면 true가 되게 됩니다.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not은 느낌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A가 true면 결과는 false가 되고 A가 false면 결과는 not이기 때문에 true가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and는 A와 B 모두 참일 경우 참, or은 A와 B 중 하나만 참이면 참, not은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연산자는 조건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조건식, 물음표, 식1, 식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이어그램과 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조건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1을 2라고 define을 하고 num2를 3라고 define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result 1을 만들어주고요. result 1을 아까 여기서 봤던 형태와 똑같이 써주도록 할게요. 조건 num1이 num2보다 큰지 물음표 그 다음에 여기 식 두 개를 써줄게요. num1 콜론 num2 맨 세미콜론 문장 끝났으니까 써주고요.
printf 리설트에 저장된 값이 과연 무엇일지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하자면 num1이 num2보다 작기 때문에 바로 3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시는 이걸로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5강에서는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연산자는 연산을 수행하는 기호를 의미했고 저희는 순서대로 대입연산자, 산술연산자, 복합대입연산자, 증감연산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조건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